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일단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보세요. 단 한 달이라도. 자, 우리 시대의 신경 안정제 유시민 작가. 제가 유시민 작가를 인터뷰해온 지도 돌아보니까 25년 가까이 됩니다. 요즘 가장 빛나요. 응? 헌재 판결 다들 불안해할 때도 중생들아 안심하거라.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 그 말대로 다 돼. 예전엔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할 때마다 족족이 들이맞는 거야. 야, 언제부터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안 그랬던 긴 역사가 있어요. 90년대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못 된다. 예측하는 족족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예측 말고 본인이 직접 대구에 출마하면 똑 떨어져. 김문수한테 졌어. 당대표를 직접 해도 망하고 당을 합쳐도 망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 시절에 나한테 진짜 구박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국회의원 나갈 때도 나가봐야 소용없다. 또 국참당 당대표 할 때도 국참당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만큼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지지율이 국참당 지지율처럼 떨어진다. 그렇게 됐지. 그때는 신경마비제였어. 유시민과 함께하면 무척 즐거운데 정신 차려보면 골짜기야. 나는 지금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근데 지금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미래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신경 안정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맞다. 마침 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일단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국힘당이나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런 이유가 뭐지? 이를 도저히 추측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요. 이 단일화가 이 두 번째에 속한 건데 합쳐도 못 이기는데 왜 난리지?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는 건데 연합해도 못 이기잖아. 근데 못 이겨요. 왜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3주째 저렇게 떠들고 있지? 기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기사를 많이 쏟아내지?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앞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몇 개 만들어내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면 좀 이게 먹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허망한 기획에 따른 거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국힘은 그 기획인 거고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죠. 그것도 소용없는데. 내가 미디어에 노출이 덜 되어서 지지율이 낮다. 그렇게 판단하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게 도움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노출이 너무 많아. 노출이 지지율에 비해서 10배쯤 돼요. 미디어 노출이. 노출이 적어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고 노출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지지율이 낮은 거거든. 너무 아프게 때린다. 평상시에 이준석 후보를 정치인으로 바라보면서 그거 참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보세요. 단 한 달이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게 허망한 게 아니에요. 사지 멀쩡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잖아요. 뭐 하대. 네. 하대를 나온 사람답게 벌이를 해봐. 벌이를. 그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죠. 네. 그러면 뭐 이준석은 패스하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야.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부부 모두를 알았죠.
예, 그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 입당했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김문수 씨는 이제 그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네, 맞아요. 되게 망했는데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 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뭐 그쯤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저쪽 당에 가더라고. YS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96년도 총선 박지원 씨하고 붙어갖고 됐어요. 근데 김대중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그때. 독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예.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너무 사무적인 의례적인 전화 응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예. 누구지 뻔히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란영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설량영 씨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이었어요. 이야, 그 톤에서 바로 느꼈구나. 예.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루저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너는 뭐 독일로 도망갔지만 야,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 됐어 이제. 이런 건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설량현 씨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의 공직 후보도 부인이 상대 후보의 부인을 헐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예,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 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더군다나 유시민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